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TJB가 단독 보도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지역 여성단체들이 해당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해당 의원은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엉덩이를 치고 손을 잡는 등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 의원 A씨.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TJB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 여성단체 등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A 의원이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 제명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도 사실 해당 의원과 다르지 않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명하라. 이어 A 의원의 시의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A 대전시 의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시민들께 사죄한다는 성명과 함께 A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구체적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겠다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해 응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던 A 의원은 TJB에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제의 CCTV 영상에 대해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 허리 쪽을 친 것이며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손을 잡은 것도 혹여나 여성이 넘어질까 봐 그랬다며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당원권 1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것도 당시 불거졌던 성희롱 의혹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일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TJB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을 본 시청자들과 누리꾼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담당 팀을 배정해 A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여성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충남교육청 전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 교육지원장 60대 A씨는 지난해 7월 당진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관계였던 피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와 초등교사 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공무원의 순직 승인 비율은 61.5%, 일반 공무원은 60.5%에 달하지만 교육 공무원은 24%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순직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용산초 교사를 괴롭힌 당사자로 지목됐던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이 이사간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 추방하자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고와 마트가 물에 잠기고 빗길 교통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물이 들어찼던 창고. 바닥 곳곳이 젖어 있고 아궁이는 여전히 빗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간당 40mm 넘게 쏟아진 폭우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비 많이 오면 저게 물이 침수라. 깨끗 오면 괜찮은데. 아유, 그래갖고 죽겠어 아주. 대전 대덕구의 한 마트에선 지하에 2톤가량의 빗물이 밀려들어 물바다로 변하면서 종일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초속 7m의 강한 바람이 불어닥친 세종을 비롯해 대전, 충남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보령시 남포면의 한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4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세종 83, 부여 82, 공주 81, 대전 57mm 등 많은 장맛비가 쏟아졌지만 기존 예보와 달리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 이상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예상보다 일찍 남아있다며 곳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충남권에는 당분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는 11일까지 곳곳에 비를 뿌리겠다며 강풍과 풍랑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빗길 운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마모된 타이어의 경우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빗길 상황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제동거리가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장서경 기자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낀 빨간 승용차가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을 하자 70-80m를 더 지나가서야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장착한 파란 승용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자 30-40m 정도 지나 멈춰섭니다. 제동력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곡선 도로에서는 차이가 더 확연합니다. 새 타이어를 낀 자동차는 차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타이어 홈이 다른 차량은 미끄러져 크게 곡선을 그리며 트랙을 돌아버리고 맙니다. 타이어는 마모 상태에 따라 수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홈을 통해 배수가 진행되는데 마모가 심할 경우 빗물로 얇은 막이 형성되면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모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막 현상에 의해서 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동이 잘 되지 않고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졌고요. 코너링 중에는 조향이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해선 타이어 마모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마모 한계선은 1.6mm지만 홈 깊이가 3mm 정도인 상태에서 여유를 두고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동전을 홈에 끼웠을 때 모자 가시 보이면 마모, 안 보이면 정상입니다. 마모 한계선으로부터 배수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보셔서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또 평소에는 공기압을 5에서 10% 낮춰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름철엔 높은 기온과 아스팔트 마찰열로 내부가 팽창할 수 있는 만큼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명분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어설픈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수사 후특검 검토라는 당론과 대통령실의 원칙이 있다며 여당을 분열시키겠다는 공작에 일방적 특검을 제시하는 건 문제라며 한 후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청 중심론을 실천하는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원 후보는 내일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만나는 등 사흘 연속 충청권 표심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군의회 A 의원은 지난달 2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의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정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해 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추경 예산안 심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은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테크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는 올해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이어온 교류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는 경제 동반자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최대 항공기 제작사 보잉,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최대 여행업체인 익스피디아까지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시애틀은 과학수도 대전시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1989년 자매도시 협약 이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면서 대전 둔산동에는 시애틀 공원이, 시애틀에는 북미 유일의 한국 전통 팔각정 건물인 대전정이 들어서 있을 정도입니다. 시애틀에서 자매도시 35주년 기념식을 가진 대전시와 시애틀시는 두 도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대학과 연구소 간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cancer research and e-commerce, we hope to be strong partners for large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and it's going to start with relationships.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으로 설립된 워싱턴대 글로벌 혁신 연구소, 지역대학과 기업, 연구소 간 대표적인 성공 협력 모델로 AI 인공지능과 바이오 공학 등 많은 분야에서 카이스트와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과 카이스트의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 나아가서 산업 부문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 양 도시의 우호 증진을 넘어서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빵으로 유명한 대전시와 스타벅스로 유명한 시애틀 두 도시 간 협업으로 전 세계 7개밖에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의 대전 유치도 추진됩니다. 시애틀 시장 주선으로 스타벅스 국제 임원들을 만난 이장호 시장은 원도심에 있는 옛 대전 구청사 층고가 높아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며 한국 매장 권한을 가진 신세계 그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됐습니다. 물류 자동화 로봇의 아마존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 로봇 기업 트위니는 대전시와 시애틀시의 공조를 통해 아마존 측과 화상회의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아마존을 방문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도시는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해마다 교류를 강화하고 문화와 예술 등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의 강점을 살린 동반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TJB 조혜원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 1심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